5월 21일 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JTBC 국제부 해적 방송이고요. 안녕하세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내용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 사건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현지 시간 20일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서 참석한 뒤 돌아오던 길에 악천후로 인해서 헬기가 산악지대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동체가 완전히 전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흔적도 안 남고. 네, 현장 네. 보니까 비바람이 굉장히 몰아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불고 안개도 뿌옇게 한 게 수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악천후인데 헬기를 띄웠다는 거는 엄청 급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라이시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던데 AP 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제자라는 표현을 썼고 뉴욕타임스는 잠재적 후계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특히 주목을 하고자 하는 건 라이시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란의 권력 투쟁, 어떤 이란이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속에서 앞으로 이 권력 투쟁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느냐 이걸 좀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베일을 벗는 비선실세 하메네이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맞아요. 외신에서도 굉장히 낯선 인물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베일에 쌓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 이후 외신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인물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라이시가 이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사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이을 후계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 거론되어 오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후계 1순위였는데 라이시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즈타바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최고 지도자라는 게 영어로는 수프림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고 지도자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란은 신정 체제잖아요. 글자 그대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국가를 다스린다라는 건데 네. 이란에서 이 최고 지도자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준과 해임은 물론이고요. 행정부 수반의 최대 권한인 군 통수권도 이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 그것도 다 바로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 아래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란은 오는 6월 28일 새 대통령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것도 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 아래에 이루어진 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박 기자 설명대로라면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1인자고 2인자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2인자인 건데요. 이제 대통령이 부통령과 장관 등 내각을 임명하면서 일반적인 정부 업무와 그리고 국내와 외교 같은 것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최고 지도자에 비해서는 권한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종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거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동안이고 3년임 이상 할 수 없거든요. 3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저 조명 좀 켜고 올게요. 네. 최고 지도자는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그럼 최고 지도자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 같은 거를 잘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종신을 맡겨버리네요. 근데 잘못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는 사실 이란 내에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신의 계시를 받으신 분이어서. 물론 반대파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네네. 최고 지도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이 죽음이 가져올 파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냐. 어떤 대통령이 실무적인 건 다 하고 있고 그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시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라이시가 이제 하메네이를 이을 최고 지도자 1순위 후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이 라이시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메네이 지금 아야톨라 하메네이 나이가 85세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고령이라서 그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야 권력투쟁이 시작될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전인데요. 4월 17일이 하메네이 65번째 85번째 생신이셨어요. 네. 이때 이란이 그러니까 지난 4월을 생각해 보자면 이때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이제 타격한 그 긴장감이 최고조로 흐르던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메네이 주치의가 하메네이 건강에 대한 코멘트가 보도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란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근데 되게 위중했나 보죠? 아니요.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하메네이의 건강을 유지하심으로써 이슬람 공화국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다. 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다. 그런데 이 발언이 대중을 안심시키기는커녕 하메네이의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 네. 오히려 그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는 점이죠. 네. 그 얼마 안 된 보도잖아요. 그 2달 전에 그 BBC 보도인데 그 이란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하메네이를 이을 후계자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로 언급된 이름이 그 모스타바 하메네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베일에 쌓여 있지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도 보고 왔는데요. 모스타바는 라이시 사망으로 최고 지도자를 대신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라시 아지지라는 이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그 아라시 아지지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2009년에 모즈타바를 잠재적 후계자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저 나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됐다. 네. 이제는 그가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라이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장 강력한 후계자 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이유, 그건 바로 대중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있더라고요.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하메네이의 6자녀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네. 17살이었던 1985년도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최전선에서 복무하면서 뭐 일주일간 실종되었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모스타바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급과 친분을 맺는 등 이란 보안기관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란 최대 신학교인 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스타바는 정부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직위를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란 혁명수비대사나 바시즈 민병대의 사실상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 이란 혁명수비대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등등 여러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이는 55살을 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65살로 이제 보도되었지만 이보다 10살이 어린 것으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만큼 나이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그만큼 이제까지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된 거를 보니까 이때 그 일주일간 실종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실종됐을 그 시점에 그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위급과 접촉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안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모스타바의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약점이 바로 그 최고 지도자를 이어받게 되면은 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말이 예전에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팔레비 왕조에 대해서 이런 세습
그 정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 세습 통치를 그만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슬람 혁명을 했던 건데 그 정신에 결국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오기 전에 제가 그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연구원 하는 말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란 내부적으로 이슬람 혁명 정신 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정 일치 체제, 그러니까 이슬람식 신정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정치 구조가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법학자들에 의한 통치라는 거죠. 네, 법학자들에 의한 통치고 세습 통치랑은 약간 구분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일종의 철인 정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이제 그 법학자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건데 또 신의 계시를 받은 그 특정한 그룹이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습 정치에 대한 그 아야톨라 하메네이 본인의 비판 이것까지도 합쳐져서 만약에 그 말씀 나눈 대로 모스타바에게 그걸 세습을 하려면 그 엄청난 명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이 모스타바를 과연 인정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말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이게 이제 히잡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모스타바 당신은 죽어도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구호가 나왔대요. 모스타바 당신은 죽어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구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때문에 타임지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모스타바는 정부 직책을 마치도 공개적인 활동도 보이지 않아서 대중적인 인기가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 최고 지도자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대중에게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그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이 최고 지도자를 선출을 하는데 사실 이게 베일에 이것 또한 베일에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치르지도 않는 데다가 이 누구를 최고 지도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타임지는 알 수 없다라고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모스타바로 다들 추측을 하고 있지만 모스타바라고 속단은 할 수 없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란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있고 독특한 구조가 또 있는데 또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수적인 거는 맞지만 독재라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식 신정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최고 지도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해서 함부로 만약에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슬람 혁명 같은 그런 어떤 그 여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과 아까 말씀드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숨진 라이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 번 더 대통령을 시키고 이 사람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라이시 대통령의 사실 정치적인 입지는 그렇게 탄탄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래서 그 정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감이 이제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서 좀 함부로 모스타바를 과연 앉힐 수 있겠느냐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야톨라 하메네이 지금 최고 지도자 역시 당시에 엄청 추앙받던 지도자는 또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직자가 또 계급이 있대요. 뭐 그랜드 아야톨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대제사장 같은 그런 계급인가 봐요. 그런 대제사장 계급은 아니었던 거죠. 그 중간 계급 정도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렇게 부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지금 모스타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다크호스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스타바 말고 또 다른 후보자도 지금 이름은 나온다면서요. 네, 외신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알리레자 아라피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하메네이가
발탁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메네이가 발탁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알 무스타파 국제대학 총장으로 직접 발탁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은 종교도시 쿰에서 금요 대예배를 집전하면서 이슬람 신학교의 지도자로서 시아파 신학자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하메네이가 아라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한 뭐 그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라피에 대해서 하메네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독창적이고 직적이면서 수완이 풍부한 법학자라고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라피의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라피의 약점은 바로 흰색 터번입니다. 그래요? 앞서 보시면 하메네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시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무스타바도 그렇고 모두 다 검은색 터번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검은 터번이 무슨 의미냐면 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후손들만 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이 흰색 터번은 아라피가 쓰고 있는 흰색 터번은 네. 일반 성직자나 지식인들이 쓰는 터번이란 말이죠. 아, 그래요? 바로 이 터번의 색깔, 그러니까 피가 다르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뭔가 혈통도 중요한가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네. 가지를 좀 점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계속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모스타바가 진짜로 최고 지도자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제3의 인물 아라피나 뭐 제3의 인물이 어떤 최고 지도자가 되는지 어떤 물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라든지 관련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